만약 여러분의 언어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글로 남길 방법이 전혀 없다면요. 책도, 기록도, 간판도 없이 그저 기억에만 의존해야 한다면요.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은 자신들만의 언어가 있었지만 이를 적을 문자가 없었어요. 역사가 사라지고 전통이 희미해지고 아이들은 배울 교재조차 없이 자라났죠.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한글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단 하나의 문자가 이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글이 과연 이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을까요? 언어가 다른데 한글이 과연 맞았을까요? 그리고 한글을 배운다고 해서 정말 이 부족이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도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 부퉁섬을 방문했던 연구자입니다. 처음 이곳에 오게 된 건 단순한 연구 목적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의 소수 민족 언어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찌아찌아족이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를 사용하지만 이를 적을 문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마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 현실을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인도네시아의 공용어인 인도네시아어도 사용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일상은 여전히 자신들의 전통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언어에는 공식적인 문자가 없었고 이는 엄청난 문제를 초래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하나 있었지만 모든 수업이 인도네시아어로 진행되었어요. 아이들은 교과서를 읽을 줄은 알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도네시아어로 된 문장이었고 정작 자기네 모국어로는 단 한 줄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언어와 집에서 쓰는 언어가 달라요. 한 교사가 제게 털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인도네시아어를 학교에서 배우지만 집에서는 찌아찌아어를 씁니다. 그런데 찌아찌아어는 문자로 배울 수가 없으니 점점 인도네시아어만 익숙해지고 있었죠. 한 번은 마을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르신이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전통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외워서 다음 세대에 전해줬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걸 힘들어해요. 이야기를 다 기억하지 못하니 조금씩 변형되고 결국 사라지겠죠. 실제로 마을에서 만난 70대 노인은 자신이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전통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주 세대에 이르자 그 노래의 가사는 거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지만 내 아들은 잘 몰라요. 내 손자는 아예 듣지도 못했어요. 글자가 없으니 사라지는 거죠. 저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이고 정체성이며 문화의 뿌리입니다. 문자가 없으면 언어는 기록되지 못하고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어요. 한글이라면 어떨까? 한글은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무엇보다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적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찌아찌아어를 기록하는데 적합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마을의 교사와 어르신들을 찾아가 이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문자가 있나요?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교사들은 흥미를 보였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쓰는 문자라니 너무 생소한 개념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는 생각으로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첫 시범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가, 나, 다를 적고 하나씩 소리를 내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수업에 참여했던 찌아찌아족 사람들은 한글을 간신히 따라 읽었지만 발음이 어눌했고 금세 헷갈려 했습니다. 몇 번을 반복해도 가와 다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더 큰 문제는 금방 배운 글자를 조금만 지나면 또 까먹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배울 수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해졌습니다. 아이들조차 흥미를 잃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벌였나? 한글이 아무리 쉽다고 해도 이들에게는 너무 생소한 문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방식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직접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찌아찌아어 단어를 한글로 적어보며 설명했죠. 예를 들어 무이라는 단어를 무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한 소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말이에요? 진짜 우리말이 글자가 된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우리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글자를 외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익숙한 말을 한글로 적어보게 했어요.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고 어른들은 간단한 문장을 적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와 나를 구별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몇 주가 지나자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이름이야. 우리말이 글자가 될 수 있어. 사람들은 점점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한글은 마을 전체로 서서히 퍼져나갔습니다. 한글 교육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을의 분위기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한글로 써 내려갔고 어른들도 짧은 문장을 적어보며 신기해했어요. 우리말이 글자가 된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마을 곳곳에서 한글을 활용한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가격표를 한글로 적어보려 했고 어른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전통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확산되면서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마을 어르신들이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을 전해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글자로 남긴다고 하면 전통 방식이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이건 한국의 문자잖아요. 우리에게 맞는 문자일까요? 사실 이들의 걱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문자 없이 살아온 삶이 수백 년이었고 갑자기 새로운 문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한국의 문자라는 점이 거부감을 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교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정부 쪽에서 마을을 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당국에서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외부에서는 한글을 찌아찌아족의 공식 문자로 채택하려는 것 아니냐는 오해까지 퍼지면서 이 움직임을 달가워하지 않는 시선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면서 마을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의 간극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죠. 물론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은 열정적이었어요. 아이들은 스스로 한글로 자신의 이름을 쓰며 친구들과 서로 비교하기도 했고 어른들 역시 장터에서 물건 가격을 한글로 적어보며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글을 쓸 수 있네. 한 할머니는 한글로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말로만 사랑을 표현했던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죠. 이제 내가 떠나도 내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겠구나.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특히 마을의 몇몇 연장자들은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의 침입처럼 보였던 거죠. 이건 한국 문자잖아요. 우리는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왜 굳이 한글을 써야 하죠? 우리 전통을 지키려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전 방식을 고수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 상인이 자신의 가게에 한글로 적힌 가격표를 걸어 두었는데 이를 본 한 노인이 화를 내며 가격표를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찌아찌아족이야. 한국인이 아니라고. 그 순간 시장에 있던 한 젊은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는 찌아찌아족이니까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글자가 필요한 거예요. 한글이 한국 문자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말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 말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입장도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글이 자신들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특히 정부 조사 소식에 눌려 있었습니다. 만약 정부에서 우리 마을을 문제 삼으면 어떡하죠? 괜히 한글 배웠다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 그렇게 마을의 분위기가 팽팽하게 갈리는 가운데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소년이 학교에서 인도네시아어로 된 시험을 보던 중 갑자기 시험지를 한글로 다시 써 내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사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너 왜 한글로 적었니? 소년은 천진난만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이 더 쉬워요. 그리고 이게 우리말이잖아요.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침내 정부에서 직접 마을을 방문하겠다는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한글 공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특히 나이 많은 어르신들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괜히 외국 문자를 배웠다가 정부에서 우리를 이상하게 보면 어쩌나.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가운데 드디어 정부 관계자들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조사관들은 한글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한글로 된 글을 읽을 수 있는지 물었고 몇몇 아이들이 또박또박 한글을 읽자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한글을 이렇게 빠르게 배운 겁니까? 네, 선생님. 이 글자가 우리말이랑 잘 맞아요. 이 모습을 본 조사관들은 한글이 실제로 교육에 유용한지 판단하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시장, 가게, 마을회관 등을 둘러보면서 한글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한글로 된 가격표, 전통 노래 가사, 심지어 마을회의 기록까지 발견되자 조사관들은 더욱 신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 조사관이 마을회관에서 한 노인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 노인이 갑자기 한글로 쓴 편지를 꺼내 보여준 것입니다. 이건 내가 우리 손주한테 처음으로 써본 편지요. 조사관이 그 편지를 읽어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덕분에 처음으로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국 글자인 건 알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제야 내 말을 글로 남길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조사관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마을을 떠나기 전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한글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외국 문자 도입이 아니라 찌아찌아족의 언어 보존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한글이 찌아찌아족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듯 보였습니다. 정부도사단이 마을을 떠난 후 찌아찌아족 사람들은 한동안 서로 눈치만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도대체 정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혹시 우리가 한글을 배운다고 문제 삼지는 않겠지? 사람들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채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한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부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언어를 글로 적을 수 있게 된 기쁨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우리가 배운 한글 덕분에 전통 노래 가사도 기록할 수 있었고 우리끼리 글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걱정이 컸습니다. 이건 외국 문자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괜히 한글 배웠다가 정부에서 우리를 문제 삼으면 어떡해? 논쟁은 마을 곳곳에서 계속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가격표를 다시 인도네시아어로 바꿀지 고민했고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한글 수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특히 가장 혼란스러웠던 사람들은 한글을 배우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번은 한 소년이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이제 한글 안 배워요? 그 말에 저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어떤 선택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며칠이 지난 후 마을로 다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에서 보낸 공식 발표문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회관에 모여 숨죽이며 그 내용을 지켜보았습니다. 정부는 과연 한글 교육을 허용할까요? 아니면 금지할까요? 그 답이 적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되었습니다. 마을 회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한글 교육의 운명이 걸린 정부 발표문이 마침내 도착했고 마을 대표가 그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는 찌아찌아족의 언어 보존 노력을 인정하며 해당 지역에서의 문자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대표는 잠시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글을 사용한 교육 방식은 현재 찌아찌아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방법이며 정부는 이 방식이 부족 언어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한글 교육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으나 국가 교육 과정에서 독립적인 공식 문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보조적인 문자로 활용할 경우 정부는 이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 순간 회관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계속 배울 수 있는 건가요? 금지는 아니라지만 공식 문자는 아니라는 거잖아.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최소한 정부가 한글 사용을 막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반대하던 사람들은 여전히 찜찜해했습니다. 공식 문자가 아니라면 우리 아이들은 결국 인도네시아어로만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정부가 언제 입장을 바꿀지 모른다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글을 배우던 학생들이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우린 그냥 계속 배우면 안 돼요?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공식 문자는 아니라고 했지만 배우는 걸 막지는 않는다고 했으니 결국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였죠. 그날 이후 마을에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비록 공식 문자는 아니지만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배워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한글을 배우는 걸 꺼렸고 젊은 층과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을 조용히 바꿔놓는 건 다름 아닌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찌아찌아족의 한글 교육은 점점 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정부 발표 이후 찌아찌아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글을 계속 배울 것인가 아니면 정부의 공식 교육 시스템에 맞춰야 하는가? 논쟁은 계속됐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이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 처음에는 몇몇 가정에서만 비밀스럽게 한글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마을 어귀에서 작은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한글을 쓰며 연습했고 어른들은 밤이 되면 촛불 아래에서 조용히 글자를 익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글이 있으면 우리말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었고 예전처럼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마을 회관에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그 책에는 찌아찌아어로 된 전통 노래 가사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어릴 때 불러주셨던 노래예요. 난 이걸 그냥 머릿속에만 담아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손주들도 이걸 읽을 수 있게 됐어요.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말이 처음으로 글자로 남겨졌다. 그 순간 한글이 단순한 학습 도구가 아니라 찌아찌아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젊은이들은 한글을 활용해 전통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글로 남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몇 년 후 한글을 이용한 찌아찌아어 교재까지 제작되었습니다. 그 교재에는 찌아찌아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방법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고 이 책을 바탕으로 마을에서는 자발적인 한글 수업이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이제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찌아찌아족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외부에서 온 연구자들이 마을을 방문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글이었나요? 그러자 한 찌아찌아족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한글이 우리에게 가장 잘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의 글자가 되었어요. 한글은 한 부족의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보존하며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문화의 단절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음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찌아찌아족의 역사는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는 한글과 함께 기록되고 후손들에게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찌아찌아족의 한글 도입은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부족의 언어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의 과정이었고 더 나아가 한글이 가진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자의 존재가 언어와 문화를 지키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찌아찌아족은 오랜 세월 동안 자신들만의 언어를 사용해왔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점점 잊히고 사라져 가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지혜와 노래, 이야기가 단순한 구전으로만 전해지면서 정확한 전달이 어려워졌고 젊은 세대가 이를 배우기도 점점 힘들어졌죠. 하지만 한글을 배운 후 찌아찌아족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글을 이용해 전통 노래 가사를 남기고 생활 속에서 간단한 문장을 적으며 교재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문자가 단순한 기호의 조합이 아니라 한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그 이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세계에는 아직도 자신들의 언어는 있지만 이를 기록할 문자가 없는 부족과 소수 민족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점점 대다수의 공용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고유한 언어와 문화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찌아찌아족의 사례는 한글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하고 체계적인 한글이 소수 언어 보존의 도구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찌아찌아족의 한글 교육 사례는 세계적으로 주목받았고 한글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인들에게도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한글을 너무 당연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문자이며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통해 자신의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에서 벗어나 전 세계적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언어를 지키는 도구가 된다면 어떨까요?